오늘도 실일관 사주풀이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남자 47세로서 사주가 구조를 보면 임자, 개축, 신유, 경인으로 이렇게 팔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천을기인이 신이니까 인오, 그 다음에 공망은 자축이 공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은 축 중에 개수가 투간해서 투출되어서 식신격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오행의 전체적인 대세를 한번 보면 목이 인으로서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가 이 사주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는 하나, 이렇게 축으로 계열을 좌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금이 하나, 둘, 세 개, 수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이 팔자가 보면 금하고 수하고 금수가 나란히 세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보면 천을기인이 인으로서 시지에 있고 공망이 자축으로 다 있어요. 천을기인도 있고 공망도 있고 이렇게 천을기인과 공망을 다 가지고 있는 팔자 명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명조입니다. 자, 그리고 대운의 흐름을 보면 임묘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대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자를 잘 한번 보실까요? 자, 축월에 금, 수가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월이라 하면 1월달, 양력 1월달을 의미하고 시간상으로 보면 1시 반에서 새벽 1시 반에서 3시 반으로 아주 춥고 어두운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춥고 어두운 계절과 시간에 금수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 추위와 그 날카롭고 세밀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주가 만약에 대운마저도 금과 수로 흘러가면 썩 좋지 않겠죠. 자, 금수라고 하는 것이 하강하고 그리고 침투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압축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운, 이 팔자가 금수의 구조로서 하강하고 내려오고 압축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운 자체도 금수로 가버리면 완전히 이 무기력한 그러한 팔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음지를 탐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목화로 이렇게 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주의 균형과 밸런스가 이렇게 좀 맞아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 대운을 차지하고 이 팔자 구조에서 이 구조를 맞춰주는 작용을 하는 것은 이 인목입니다. 인목. 하강하고 응축하고 하강. 전부 다 하강하고 응축하죠. 팔자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상승하는 기운을 가진 것은 인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목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은 이 인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떨어지고 하강하고 끝없이 추락하고 하강하는 것을 이 목의 상승작용으로 끌어올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의 소중함이 있는 그러한 팔자 명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축이 공망입니다. 자, 투간한 격, 공망인 축에서 투간한 개수가 격을 이루고 있으니 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사주의 구조가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금수의 어떤 구조로서 식신상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의 어떤 천의성, 축, 사유축 근국을 또 하는 이 유가 천의성의 어떤 그런 의술, 의료, 그리고 정신세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주사기라든지 혹은 무언가의 상징을 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가진 어떤 상징성, 부처라든지 혹은 십자가 이러한 상징성을 가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잘 보시면 또 주사를 이렇게 하는 주사기의 어떤 그런 물형을 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 팔자의 주인공이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물론 자축의 공망도 있고 인의 어떤 그런 천을기인도 있는데 이 사주 자체가 금수의 식상격에 이 인목이 인유원진을 당하고 있다는 인유원진. 이 원진을 보면 원진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이 인목의 물형 자체와 에너지를 살펴보면 시작하고 성장하고 만들어가고 상승하고 올라가고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체 부위로서는 머리, 이빨, 머리카락, 그다음에 털, 그다음에 갑상선, 신경세포, 어떤 정신 이런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죠. 원래 이 명조의 주인공이 치대를 미국에서 치의회를 전공을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여기서 예의주시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주팔자에서 뭔가 기울어졌을 때는 그 기울어지는 것을 맞추기 위한 작용이 필요한데 특히 이렇게 금수가 퇴과해서 균형의 밸런스가 무너질 경우에는 해외에서 목화를 구하는 활동, 또 시지에도 뭐 인목이 있죠. 이 시는 또 해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팔자 자체에서 화기가 부족하다든지 팔자 자체에서 수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해외에서 그 에너지를 보충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팔자 주인공은 이 대운에 해외에 나가서 요 한 20세 전후로 해서 해외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인목의 어떤 이빨, 치의를 전공해서 거기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죠. 그래서 있다가 이 대운에 역시나 다시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한국으로 넘어와서 정신과를 다시 전공하게 됩니다. 정신과를 전공하게 되어서 정신과 의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인유원진의 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운이 인묘 이 대운까지만 하더라도 목기가 어느 정도 힘을 받고 금기는 힘이 아주 약하죠. 그래서 금기의 작동이 이 인묘에서는 약하게 인의 작용이 강하게 있어서 성장하고 상승하고 올라가는 이빨을 전공했다가 이 대운이 되면서 서서히 이 금기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 금기의 작용에 방해작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목의 전공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취미 혹은 나의 일 혹은 나의 업상을 이 금의 방해작용, 금의 원진작용을 어느 정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인의 브레이크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원진작용에 의한 전공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왜 또 정신과를 선택했을까요? 물론 자축이 어두운 공간이고 또 공망이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의 공망이라는 얘기는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어둠의 세계, 철학의 세계, 도문의 세계를 의미하겠죠.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데 인유 원진을 맡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혹은 인이 또 머리와 정신, 신경세포, 혈관계, 순환계를 의미하니까 이러한 정신에서 인유 원진을 맞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는 정신과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 이제 공부를 하고 요 대운에 이제 사유축 금국을 하게 되죠. 금국을 하게 되니까 이 인목의 세력이 또 약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요 대운에 결혼을 하긴 합니다. 결혼을 했다가 사유축 금국이 돌면서 인이 약화되니까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뭐 돌싱남이죠. 의사인데 돌싱남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또 한번 보면 이는 이 사주에서 가장 중심의 어떤 핵심을 끌고 갈 이 인목인데 이 인목이 원진을 맡고 있다. 이게 제라는 거죠. 제라는 것은 부인,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일의 결과, 그 다음에 아버지 뭐의 삼촌, 뭐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사대원에 결혼을 했으나 사유축 금국으로 말미암아 금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인이 머무를 곳이 없겠죠. 인이 원진하면서 금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인이 머물 수 있는 세력이 없으니까 인이 나가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와의 어떤 이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주가 보면 이 인유 원진의 작용력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 세운이 올 때마다 그 인유 원진 작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도 원진 작용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굉장히 부자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만 엄마와 이혼은 안 했으나 뭐 어떤
뭐 여친, 애인 혹은 뭐 바람을 핀다 뭐 이런 형태로서 이 임목의 원진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의 팔자의 어떤 그런 운동성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금수니까 아주 세밀하고 그리고 날카롭고 차갑겠죠. 차갑고 하는 말이 어떻겠습니까? 식상, 전곡을 찌르듯이 탁탁탁 찌르면서 인류 원진을 하니까 자존심을 건드린다 혹은 뭔가의 에너지를 브레이크를 건다 하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날카로우면서도 원진작용 아주 귀에 거슬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또 이게 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인의 어떤 그런 관계성이 있어서도 아주 이 인을 좀 괴롭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 버틸 수가 없죠.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가버린다, 이혼한다, 헤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돈은 어떨까요? 돈을 버는 거. 인류 원진하면 온전한 돈을 벌 수 없죠. 그래서 차라리 정신과에 가서 거기서 돈을 벌든지 혹은 돈을 벌어서 온전하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제 화대운에 있으니까 이 금기의 작용력, 하강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침투하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성의 에너지를 사오미를 걸으면서 사오미 대운은 펼치고 확장하고 넓혀가는 거니까 이 금기의 세력들의 힘을 그래도 조금 밸런스를 잡아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의 주인공이 37살 때에 종합병원 형태의 병원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인은 아니었고 병원에 소속이 돼 월급 받는 의사, 아무래도 관대운을 걸어가니까 이 대운부터 관대운을 걸어가니까 월급 받는 월급쟁이 의사를 하다가 이제 올해 기해년에 들어서 개업을 하고 싶다. 더 이상 나는 이제 월급 받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해서 상담을 했던 명조인데 아무래도 이제 43세부터 좌우충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 자리에 뿌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죠. 축오 원진하고 오하고 들고 인오하고 하고 하니까 내 금전, 돈과 관련돼서 관내 뭔가 하고 싶다. 그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충을 일으키니까 기존에 하는 것은 좀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형태로 소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기해년에 작년 무술년에 무게합하면서 나 식이 딱 이렇게 묶여버리는 상황과 무술년에 축술형하면서 어떤 인성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인성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기해년이 딱 되면서 이 기토가 신금의 입장에서는 편인이 되겠죠. 편인은 자격성, 명예, 감투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해수가 상관이죠. 상관인데 상관의 해에 간목의 장생작용도 있죠. 그래서 신금이 상관, 내가 뭔가를 제대로 된 특화된 것을 펼치고 싶다. 근데 해자축이 무리를 지으니까 내가 정신과 의사에 있어서 내가 특별한 재능과 자격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자축, 나는 내 나름대로의 분야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해중의 간목이 장생작용과 함께 인해합을 하는 거죠. 인해합을 하니까 인해합목으로서 그를 통해서 나는 내 돈을 제대로 좀 한번 벌어보고 싶다. 혹은 인이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의 도움을 얻어서 뭔가 하고 싶다. 혹은 인해합목은 동업의 인자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관성의 특수한 재능을 나는 펼치고 싶은데 해자축의 공간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되 인해합을 한다. 인해합을 하니까 아버지의 도움 혹은 동업자들과 함께 해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아예 월급쟁이 의사를 그만두고 개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개업을 하면 잘 될까요? 사주가 잘 될까? 이 사주를 보면 물론 이제 오대운에 와 있지만 세운이 해자축으로 올라갑니다. 해자축. 이 사주가 금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자축으로 들어가요. 그럼 잘 될까요?
해자축은 금수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목을 잉태하기 위한 준비 동작, 준비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해자축에는 그렇게 썩 잘 된다라고 이렇게 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사주가 겁재가 있죠, 겁재. 겁재가 있고 인유 원진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가 없죠, 그죠? 화가 없다는 얘기는 관리 능력, 사람과의 조화,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마음을 베풀어서 남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거죠. 월급쟁이 의사는 그냥 거기서 월급만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업을 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의사가 되면 거기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세무적인 부분, 직원 관리, 의료 관리, 고객 관리,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사주 자체가 화가 부족한 사주가 과연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 의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해 시작하는 것보다 하려면 기해, 경자, 신축, 이민이 되면 인이 동하고 인중 병화가 장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민, 계묘, 인묘진, 사오미로 흘러갈 때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해자축에 운이 오니까 그 에너지를 동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신해의 상관이 식상관이 세력을 이루게 되니까 관을 때리게 되는 거죠. 수가 수국화해서 나는 화라고 한 관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개업의를 하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개업의를 해서 성공해서 잘 될지는 사실은 좀 의문이 됩니다. 왜? 해의 금수가 태과한데 해수가 와서 해자축의 식상관이 화를 때리고 이 사주 자체가 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금수로 흘러가니까 재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 목의 작용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이렇게 만들어내어서 어느 정도 개업의로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하려면 조금 더 있다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 팔자가 지금 이제 해수가 와서 상관이 관을 때리면 경관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월급제의 의사를 하기 싫어하는 건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병원을 한번 바꿔서 병원의 무늬를 한번 바꿔본다든지 병원을 바꿔본다든지 해서 관의 모양과 무늬를 한번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고 또 이 인목의 작용을 동하게 인해합작용을 동하게 하는 작용으로서 새로이 이제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어 본다든지 혹은 결혼을 한다든지 혹은 취미생활을 통해서 인목의 작용을 새로이 일으켜주고 해수의 상관작용을 일으켜준다든지 하게 되면 이 에너지는 다시 좀 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늦출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 이제 뭐 그러한 작용력이 없다면 이 사주는 어떤 개업하는 그런 에너지의 인자로서 강하게 동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좀 성공을 논하기는 조금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죠.